어? 째까. 여러분 혹시 꿈꾸는 자취, 로망 있으신가요? 다 있죠, 다 있죠. 뭐. 저는 큰 창이 있는 복층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요. 너무 멋지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6년의 어느 날 서울 구로구의 한 복층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면서 그 꿈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원래 친구와 같이 살던 저는 이제 집 계약이 끝나고 복층에서 혼자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집 1층에 식탁이랑 책상이 옵션으로 있어서 자연스럽게 거실 겸 서재로 이제 사용을 하고 2층에다가 매트리스를 올려놓고 침실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사 첫날 짐 정리를 다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제 몸을 매트리스 위에 누일 수 있었습니다. 복작복작하던 집에 정막이 찾아오고 슬슬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신경 쓰이게 계속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괜히 소리에 예민해지게 돼서 이 시계 소리도 오늘따라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하루 종일 이사하느라 몸은 지쳐 있는데 또 잠들려고 하면 그 소음 때문에 또 깨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시계가 있었나? 전에 살던 세입자가 시계를 혹시 두고 갔나? 아니면 혹시 내가 잊고 있었던 시계가 집에 있는 건가? 온 집안을 한참 동안 뒤졌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를 만난 저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복층이라서 방음이 안 되나? 아니 어제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너무 들리는 거야. 소리? 무슨 소리? 아, 이게 시계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내가 집을 다 뒤져봤는데 시계는 없고 소리는 계속 나고 이상해. 너무 무서워. 결국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어주기로 했죠. 다시 밤이 찾아오고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누워서 한참을 대화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고 잠이 안 오던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착착착 소리. 또 귀를 파고드는 시계 초침 소리.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제대로 들어보자 싶어서 이 게임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도 거짓말같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스럭부스럭 움직이면 또 귀신같이 들려오는 알 수 없는 그 소리들.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원우야 일어나봐. 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시계 소리랑 막 이상한 소리 났잖아. 아니, 아무 소리 안 났는데. 네가 귀신이 시계 소리 잘 낸다며. 방금도 그 소리 났단 말이야. 나 진짜 무서워. 아, 귀신은 어딨어? 째깍, 째깍. 오빠는 나도 이렇게 시계 소리 잘 내잖아. 째깍, 째깍. 남자친구가 치는 장난에 저도 긴장이 좀 풀렸고 결국 남자친구한테 꼭 안긴 채 다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좀 부산스러웠는데도 남자친구는 한 번 깨지 않고 잘 자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오늘 야근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또 그 다음 날은 회식이 생겼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너무하다.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저희 집에 오는 걸 꺼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이 안 올 때 자주 듣던
동화 오디오북을 1층 컴퓨터에 틀어놓고 깊은 산 속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았어요. 2층으로 올라와서 누웠어요. 어느 여름날 말소리를 들으면서 노곤노곤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고랑을 메고는 그런데 한 2시간쯤 잤나? 뭐야? 키보드 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 키보드 소리에 맞춰 오디오북의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새엄마는 백설공주의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설공주의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대사에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바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컴퓨터엔 제가 틀지 않은 잔혹 동화 오디오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이 자동 재생됐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잔혹 동화가 왜 틀어져 있지? 찜찜한 기분에 다시 오디오북을 못 틀겠더라고요. 결국 2층으로 올라와서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는데 그리고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1층 쪽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다가오더니 복층 난간 사이에 턱을 이렇게 개고 그 여자는 제가 누워있던 매트리스를 확 잡아 끌었어요. 그 괴력에 이끌려 가던 중에 전화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전화기를 보자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악몽 꾸고 있었는데 네가 전화해줘서 깼어. 고마워. 악몽? 어떤 악몽? 저 혹시 소연아 너 그 창문에 아니다 아니야. 뭔데? 얘기해봐. 제가 악몽을 꾸고 있었다고 하니까 횡설수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뜸들이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혹시 창문을 봤냐고 물어봤고 창문을 바라본 그 순간 저는 울면서 그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높이의 손바닥 자국이 사방으로 잔뜩 찍혀져 있었어요. 정신없이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남자친구를 밖에서 만났을 때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사실 그날 봤었어. 저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잤던 날 놀란 저를 재워주고 곧 본인도 잠이 들었대요. 네. 그런데 어디선가 그 소리에 뭐지? 하고 슬며시 눈을 떴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서 숨죽인 채로 이불을 덮어 쓰려고 하는데 실수로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남자친구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더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남자친구 바로 위쪽 천장까지 그리고는 길다란 입을 찢어 활짝 웃으면서 꿈이야, 말하지 마. 그 상태로 남자친구는 바로 기절을 해버렸고 다음날 아침까지 제가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했대요. 겁먹어가지고 눈을 못 떴구나. 넌 어떻게 그 여자를 봤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어?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너 집 계약도 한참 남았고
근데 이 얘기하면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 못했어. 저는 그 길로 복층에 있던 짐을 다 옮겼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월세랑 관리비만 내면서 빈 방으로 방치를 하다가 방을 뺐습니다. 이 째깍째깍 시계 소리를 내며 절 주시하고 있었던 그 여자. 도대체 그 여자는 저에게 뭘 경고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너의 모든 것. 자, 22살, 3학년 2학기 개강을 앞둔 때였어요. 2년 넘게 기숙사에서만 살았는데 나머지 이 대학 생활은 자취 라이프로 좀 자유롭게 누리고 싶더라고요. 부모님을 정말 어렵게 또 겨우 설득을 했어요. 친구랑 같이 사는 조건으로 말이죠. 반지하였어? 아유 괜찮아. 그래도 해 잘 들어서 나 좀 밝아. 아니 그게 아니고 여자들끼리 어떻게 살라 그래 위험하게. 사실 반지하라는 게 아시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창문을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무섭기도 하고 또 게다가 현관문이 열쇠로 따는 문인 거예요. 혹시 누가 이렇게 따고 들어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었죠. 자취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일찍 학교로 향하는데 오늘 노란 옷 입었네. 너무 예쁘다. 누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마침 제가 입은 옷이 노란색 원피스였거든요. 바로 이제 주변을 둘러봤죠. 골목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체 누구지? 싶어서 보낸 사람 번호를 확인하는데 1004? 천사? 아씨 뭐야 최범준이네. 아, 죽었어. 씨. 저희 과에 이렇게 시시껄렁한 장난을 잘 치는 후배 하나가 있거든요. 분명 이제 그놈일 거다 생각하면서 학교로 발걸음을 재촉했죠. 야 최범준 이거 너지? 이게 뭔데? 이딴 장난 왜 쳐? 이거 나 아니야. 뭘 너가 아니야 너밖에 없는데. 나 아니라니까. 아니 대체 누군 거야? 누가 이런 기분 나쁜 장난을 치지?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치마를 입고 나온 날이면 그 치마 입지 마. 제가 새 립스틱을 쓰면 립스틱 바꿨네. 밤늦게 학교에서 나오면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시도 때도 없이 문자가 날아왔어요. 발신 번호는 늘 1004, 천사. 누군지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는지 묻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딜 가든 누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제 뒤에서 계속 뭔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안해졌어요. 문자 공세에 시달린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뭐지? 근데 글씨가 쓰여 있는 거예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6분 너의 입술이 닿은 텀블러. 무슨 말이지? 앞면을 확인해봤어요. 그건 제가 늘 들고 다니는 텀블러 사진이었어요. 순간 등줄기에 땀이 주룩 흐르는 기분이 들면서 바닥에 떨어진 나머지 사진들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 18분 오늘 화장실 3번째. 아 이거 좀 심하다. 뭐야? 사진 속엔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매 순간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란 횟수까지 정확했어요. 신고하자. 그러다 눈에 띈 사진 한 장. 사진 속에 저랑 같이 찍힌 누군가의 얼굴이 칼로 막 난도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적힌 메모. 경제학과 공무학번 최민석과 16분 대화. 선배 얼굴을 막 쭉쭉쭉 여러 번 그은 듯한 그 칼자국을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문자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자꾸 왜 이러는지 이해도 안 되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이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사건이 터져야지 사건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진에 칼자국이 나 있지 않냐. 이러다 누구 다치면 어떡하냐 항의했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단 말뿐이었어요. 전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진짜 미안해.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엄마 생신만 아니면 같이 있는 건데.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룸메가 내일 아침에 일찍 본가에 갈 테니까 뭔일 있으면 다녀온다는 거예요. 아, 왜 하필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문도 바로 잠그고 커튼도 닫히고 집 안에만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자려고 누워있는데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이거 진짜 공포스러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했는데 저희 집 앞에서만 계속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때 뭐야? 우리 집에 온 건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일부러 아무도 없는 척 숨을 죽였는데 누구세요? 치킨 배달이요. 치킨이요? 저 치킨 시킨 적 없는데.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 루미한테 한번 물어봐요. 룸메요? 지금 집에 룸메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내가 룸메랑 사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 오늘 룸메 없구나. 근데 어느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지? 갔나? 살금살금 현관문 앞으로 가서 렌즈 구멍에 눈을 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불빛이 저를 순간 눈을 떴는데 방 안이었어요. 왜? 꿈이야? 진정하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창밖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지나간 거였죠. 이놈의 반지야 진짜. 그때 다 커튼 쳤는데. 그럼 방금 그 불빛은 뭐지? 눈만 겨우 돌려서 창문 쪽을 봤더니 커튼 사이로 팔이 휙 사라진 거예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그 정막이 계속됐어요. 사람이었으면 후다닥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든 뭐 인기척이 그렇지. 들릴 텐데 발소리 나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꿈 꾼 건가? 근데 창문 앞 책상 위에 열쇠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책상 위에 바구니에 넣어두는 보조 열쇠가 있었거든요. 꿈이 아닌가? 설마 창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뭐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때 핸드폰 화면에 보인 건 익숙한 이불과 잠옷. 방금까지 자고 있던 제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팔은 열쇠를 집어가려던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중이었던 거죠. 여자를 구합니다. 10여 년 전에 가은 씨가 27살 때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저는 3교대 근무를 하는 종합병원 간호사였어요. 힘들지.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한 달 안에 살고 있던 원룸을 비워줘야 했거든요.
급한 마음에 짬날 때마다 부동산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한 2주쯤 지났을까? 제 눈을 번쩍 뜨게 만든 매물이 나왔어요. 답방?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왜 이렇게 싸? 보증금 300에 월세가 25만 원? 다른 사람이 낚아채기 전에 얼른 집을 보러 갔죠. 매물은 주택 옥상에 있는 옥탑방이었어요. 넓다. 역세권에 방, 부엌, 화장실 깨끗하고 해도 잘 들고 마음에 아주 쏙 들더라고요. 집주인은 옥탑방 아래층에 살고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집은 깨끗하지? 네. 방도 마음에 들고? 네. 여기 아가씨들만 계속 살았거든. 참, 결혼은 했어? 남자친구는 있고? 할머니, 제가 결혼했으면 여기 혼자 살러 왔겠어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할머니 마음에 들고 싶어서 살짝 거짓말을 좀 했죠. 간호사랬지? 네. 참한 데다가 직업도 마음에 드네. 근데 계약하기 직전 할머니가 갑자기 옥탑에 살려면 지켜야 하는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데려오지 말 것. 남자친구도 데려오지 마라. 잠만 자라. 갑질도 진짜 이런 갑질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당장 너무 급했으니까요.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옥탑방에 살게 됐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한참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싸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방 창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자기 전에 창문을 닫았거든요. 거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때 열린 창문 너머로 슥. 할머니,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이사 온 첫날이라서 잘 자나 보러 왔지. 더 자? 응? 이날부터 집에만 오면 자꾸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지난밤 할머니 때문에 예민해졌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집에 자꾸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벗어 던져놓고 나간 스타킹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다거나 화장실 창문이 활짝 열린 채 제 칫솔만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멀쩡하던 핸드폰이 먹통이 됐더라고요. 왜 그 핸드폰 잠금 화면을 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 번 틀리면 화면이 아예 잠겨버리잖아요. 맞아. 제 핸드폰이 딱 그 상태. 그러니까 제가 씻는 동안 누가 몰래 제 핸드폰을 열려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숨소리도 죽인 채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는데 마당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잡아야 돼. 얼른 밖으로 나가봤더니 할머니! 아니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주인 할머니인 거예요. 대체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휴대폰을 열어보냐고요. 이건 아무리 할머니도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선 넘은 거잖아요. 할머니들이 진짜 옥상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오는 출입문을 아예 잠가버리려는데 문이 이미 잠겨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문고리에도 안쪽과 바깥쪽이 그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밖에서 못 들어오도록 안에서 걸어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이상하게 옥상 출입문은 문고리가 반대로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꼼짝없이 옥상에 갇힌 거예요. 할머니!
이 시간에 잠이나 잘 것이지. 왜 나왔어?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왜 잠그셨어요? 문고리는 또 왜 이래요?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고 열쇠 아저씨가 실수를 했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할머니의 선 넘는 그 간섭에 저도 이젠 세입자로서 할 말은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옥탑방 화장실에 거울이 없거든요. 할머니, 왜 거울 좀 달아주세요. 너무 불편해요. 거울이 왜 필요해? 거울 없는 게 마음 편할걸? 아니, 거울 없는 화장실이 어딨어요? 아, 저 여기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방 뺄게요. 얼마나 살았다고 방을 빼? 계약을 했으면 살아야지. 아, 나 돈 못 줘. 몰라. 할머니! 그러니까 뭔가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나. 그러면서 점점 더 무서운 거예요, 집이. 화장실을 가보면 누군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근데 소리는 계속 나고. 사람의 숨소리 같은 느낌? 되게 세고 강하고 뭔가 남자 느낌? 결국 제 돈 재산. 화장실 거울은 제가 달았습니다. 없다니까 좋네. 그러던 어느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빠! 이제 준비 다 끝났어. 알았어. 금방 갈게. 이따 봐. 그때 간질간질 뭔가가 제 긴 머리끝을 건드리는 거예요. 양손으로 정수리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쓸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안심하고 다시 화장을 하려는데 뭐가 있어. 당장 옥탑을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또 열리질 않는 거예요. 또 할머니가 잠근 거죠.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간절히 막 문을 두드리고 있던 그때 제 바로 옆에 제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남자는 분명 마당 한가운데에 꼿꼿이 서 있는데 바지 아래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을 꼭 감고 제 눈앞에 남자가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가락들이 다시 또 제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대로 정신을 잃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때 철커덕 옥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은아, 가은아, 너 괜찮아? 왜 그래? 문을 연 건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얘기해봐. 왜 그래?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발 없는 남자는 사라졌더라고요. 이대로는 더 이상 옥탑방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저 당장 방 빼주세요. 아유, 또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아유, 이 남자는 뭐야? 집에 남자 들이지 말랬지? 그때 할머니 뒤로 사진이 보였습니다. 왜 잠시만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사진 속엔 주인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 휠체어 탄 남자 누구예요? 우리 둘째. 할머니가 둘째 아들이라고 한 남자는 바로
옥탑에 나타났던 발이 없는 그 남자였습니다. 할머니께 둘째 아들은 지금 어딨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지금까지 그렇게 뻔뻔하던 할머니가 한껏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원하는 대로 옥탑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저는 곧장 부동산 카페에 세입자를 구하는 글을 올렸고 다음 날 대학생이라며 여자분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방이 너무 이쁜데요? 내가 세입자를 좀 까다롭게 골라서 그래. 아가씨 혼자 살 거지? 네네. 결혼은 했어? 아니요. 남자친구는 있고? 아니요. 여기 절대로 남자 들여서는 안 돼. 학생은 한 달 전 제가 옥탑방에 처음 왔을 때처럼 집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옥탑방을 나오고 저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물음표가 너무 많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픈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아가씨들을 그 집으로 들여서 아들의 뭐 혼을 달래거나 뭐 이런 게 아닐까